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 역사 여행. 영상실록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조혜진입니다. 예진 씨, 저는 요즘 네. 일이 많아서 그런가 좀 쉬는 날이 좀 리셋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진 씨는 그런 적 없으세요? 혹시 선배 그 리셋 증후군 아니세요? 리셋 증후군인가? 네. 아니 그 리셋 증후군에 걸렸을 때 사람들을 보면 일에 너무 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또 뭐 게임 세계에 빠져 있을 때 그 현실과 가상을 혼동하면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경우 때문인가요? 후자인가요? 전자인가요? 어쩐지 이게 내가 뭔가 그 뉴스를 진행하다 보면은 네. 내가 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뭔가. 맞아요. 근데 이 리셋 증후군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역사를 들춰보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방법인데요. 혹시 영상실록 오늘엔으로 역사 여행하는 방법 아닌가요? 네, 민망하지만 맞습니다. 쑥스럽지만 정답입니다. 정말 잘한다. 네. 자, 저희와 함께 역사 여행 떠나보시죠.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인도네시아 해군의 잠수함 낭갈라함이 53명의 승조원을 태우고 발리섬 인근 지역에서 실종된 지 3일 뒤인 2021년 4월 24일 발리 해역에서 침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낭갈라함의 선체 일부분과 기도용 매트, 잠만경용 윤활유 병 등을 포함한 잔해가 실종 해역에서 발견된 건데요. 해군들이 실종된 낭갈라함을 찾기 위해 72시간 동안 수색 작업을 벌인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탑승자가 생존할 수 있는 산소 비축량 지속 시간이 끝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죠. 근데 낭갈라함은 어떤 잠수함이었어요? 인도네시아의 해군 잠수함인 낭갈라함은 독일산 재래식 잠수함인데 1,400톤급이었어요. 하지만 그 건조된 지 40년이 지난 재래함으로 아주 노후화가 진행된 상황이었죠. 그러면은 이미 사고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예측을 또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4월 25일 인도네시아 당국에서는 실종된 잠수함이 해저 850m에서 선체 선미가 모두 분리된 채 발견됐고 승조원 53명은 전원 사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KRI Nanggala 402 telah tenggelam 그리고 2021년 6월 3일 인도네시아 해군은 낭갈라함의 인양이 매우 위험하다고 판단해 포기했습니다. 승조원들의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던 상황이니까 가족들의 아픔은 정말 말로 다 할 수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낭갈라함은 승조원을 38명까지만 태울 수 있도록 설계가 됐는데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등 그 운용 방식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기도 했죠. 자, 그리고 또 일본의 그 우익들은 그 한국에서 개수를 했기 때문에 한국 기술이 문제라고 말하면서 유언 비어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잠수함에 탑승한 인리 장병들이 침몰 전에 잠수함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공개가 돼서 더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탑승한 승조원들이 그 이별을 직감이라도 한 듯이 작별의 노래를 부른 것이 공개돼서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죠. 어떤 심정으로 저 노래를 불렀을까요? 장병들은 한 명이 직접 연주한 기타 반주에 맞춰 웃는 얼굴로 잘 가요를 의미하는 인도네시아 노래 삼파이 줌바를 불렀는데요. 이 영상은 침몰 사고가 일어나기 몇 주 전에 해군 기지에서 퇴임을 앞둔 잠수함 함장을 위해 촬영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1975년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1975년 4월 24일 에티오피아 군사 정권은 본격적인 토지 개혁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지 개혁은 고마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토지 국유화 정책의 정당성을 선전했는데요. 토지 국유화 시행은 뭐 이미 토지를 정부에게 뺏기는 거나 다름없었던 거 아닌가요? 무조건 빼앗는 건 아니었거든요. 국가가 토지를 몰수하는 방법과 또 개인이 토지를 소유하도록 하면서 그 토지의 사용과 처분에 따른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방법이 있었죠. 토지개혁의 골자는 한 가구에 10헥타르 토지를 받게 되지만 사고 파는 방식은 금지가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에티오피아는 토지 소유권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실제 토지 경작자들과 그 자손들에게만 토지 사용권을 보장했습니다. 결국 정부에서는 개인의 토지를 못 팔게 하고 또 농작물을 키우면 그 작물을 걷어가는 그런 방식이었네요. 그렇죠. 그런데 꼭 나쁘게만 볼 수는 없는 게 토지를 더 풍요롭게 만들고 비옥하게 하려는 정부의 방침이자 또 가장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토지개혁 조치였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979년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1979년 4월 24일 세계 실험 동물의 날이 제정됐습니다. 이 동물의 날은 영국 동물실험 반대 협회에 의해 제정됐는데요. 영국 동물실험 반대 협회는 동물 실험실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실험실 영상을 찍어 세계 최초로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실험실 동물을 위한 복지와 권리, 그리고 인류의 행동을 지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계 실험 동물의 날이 시작된 겁니다. 세계 실험동물의 날이 있다는 건 처음 알게 된 사실이네요. 19세기 산업화 이후 화학물질, 독성 실험, 의학 실험 등이 필요할 때 사람들은 대규모로 동물들을 그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그때 잔인한 실험으로 죽어갔던 동물들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맞아요. 최근 동물 학대 사건이나 동물 실험은 같은 수준이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실험도 중요하지만 힘이 없다는 이유로 인간에게 실험을 당해야만 하는 동물들의 고통, 그 또한 우리가 책임지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네요. 맞아요. 의로운 죽음으로 질병 퇴치에 기여해온 실험동물들. 이들의 가치 있는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제사상에는 실험동물들이 평소에 즐겨 먹는 사료와 마른 풀, 그리고 갖가지 핵과일과 싱싱한 야채가 올려졌습니다. 세계 실험동물의 날이 제정된 후 매년 전 세계 곳곳에 동물 실험에 반대하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험에 동물을 사용하는 사례는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4월 24일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 1993년 스리랑카의 야당인 민주국민전선의 지도자 아툴라트 무달리가 피살당했습니다. 한 집회에 참가했다 사고가 생긴 건데요. 당시에 스리랑카는 게릴라전을 펼치고 있었고 스리랑카 북부와 동부 지역에 자치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투쟁이 벌어지던 그런 시기였다고 해요. 그야말로 혼돈과 불안이 공존하던 시대였네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2004년 4월 24일에는 프랑스 영화 감독 호세 지오바니가 사망했습니다. 혹시 그분 1969년에 알랭드롱이 주연한 영화 시실리안 제작하신 분 아닌가요? 공부 많이 해오신 네.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암살자와 암흑가의 두 사람, 르 지탕 등의 수작을 낳기도 했는데요. 한편 호세 지오바니는 2차 대전 당시에 프랑스 레지스탕스로 활동했으며 전후에는 범죄 조직 가담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사면되는 등 굴곡진 인생을 살기도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겠네요.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역사를 하나씩 살펴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